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 달 4만 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완전 여름이 됐습니다. 저도 걸어오는데 더워서 혼났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화요일날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김만사엄이 해설이 있어서, 방송 해설이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을 좀 바꿨습니다, 서로. 그래서 오늘은 이창호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바둑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건기배라고 새로 생긴 기전인데 거기서 본선에서 맞붙었습니다. 물론 신진서 구단이 지금은 뭐 굉장히 강한 실력이고 이창호 구단은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뭐 그래도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선수들이니까 같이 대국을 하는 걸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초반은 무난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걸쳐가니까 이제 받아주면은 아마 이 굳혀가는 수를 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붙이고 이것도 비슷해요. 붙이고 넣을 때 돌이 위로 가면은요 대체로 받아줍니다. 위로 갔을 때는. 근데 돌이 아래로 갔을 때는 큰 자리가 있으면은 손을 뺄 수도 있고 받을 둘 다 가능해요. 위로 갔을 때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뭐 공격을 당했을 때요.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흙이 이제 나오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 모양도 이제 붙이고 받아줄 때 뭐 이런 수가 굉장히 좀 아픕니다. 받기가 곤란해요. 지금 끊는 수하고 넘어가는 수가 맞폭이죠. 근데 이제 돌이 위로 갔을 때는 전혀 달라요, 바둑이. 이렇게 가더라도 같이 계속 뛰어나가면은 베개 자세가 아주 좋고요. 공격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의해 드렸듯이 이제 돌이 위로 가면은 흙이 받아준 다음에요. 이 아래에 있을 때보다 위로 가는 게 좀 못해요. 그죠? 밑에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갔을 때도 여기가 비어 있죠, 지금 밑에가.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여기 이 모양은 한 수를 이제 받아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돌이 위로 갈 때는 공격할 때는 좋아요. 언제나. 근데 아래로 지키는 것은 실리는 좋은데 공격할 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돌이 이런 식으로 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붙이고요. 넣을 때 한 칸을 띄는 겁니다. 공격. 그렇죠? 여기 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위에 가서 공격을 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흙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붙이고 넣을 때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 위로 지켜야 될지 아래로 지켜야 될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냥 두시죠. 그냥 어떨 때는 위로 가고 어떨 때는 아래로 가고.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을 빼고 걸치는 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붙이고요. 늘고 한 칸을 띄었는데 이제 한 칸을 띈 수는 가장 안전한 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위로 가면요. 공격할 때는 좋은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제 이 수나 이렇게 받아주면 이 형태는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이제 아픈 거예요. 맛이 나빠요. 아까하고 비슷하게. 근데 아래로 가면 실전에서 손을 뺐어요. 비슷해요. 돌이 아래로 가면은 손을 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으로서도 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돌이 아래로 갔을 때. 근데 위로 갈 때는 다음에 공격을 당하면 이 모양에서는 당연히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야 돼요. 공격할 때는. 그러면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 나가더라도 모양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격하면서. 형태가 점점 좋아지죠. 근데 돌이 아래로 갈 때는 이렇게 뛰어나간다든지 하면 별로 그렇게 공격을 안 당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지킨 거고 위로 가면은 받아준 다음에 이 붙이는 수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실전은 아래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점에 있을 때나 소목에 있을 때나
이 위로 가는 수하고 아래로 가는 수 의미는 비슷합니다. 네. 자, 이제 상대가 신지서보다 이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갈라치면은 보통 이제 어디가 가장 두고 싶죠? 여기를 손을 뺐잖아요. 그죠? 손 뺀데 여기나 여기죠. 네, 백이 두면은 이수와 이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쪽하고 또 한 군데가 여기를 걸쳤는데 여기도 손 뺐잖아요. 그러면 양걸침을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이 약간 이제 이수를 뒀어요. 변칙수를 뒀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정수대로 두면은 신지서 구단이 공부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좀 잘 안 나오는 형태를 지금 둔 겁니다. 이제 만약 아래로 뒀다? 그러면 어디를 붙여야 되죠? 그동안 공부했던 어디를 붙이라고 그랬죠? 네. 예? 예? 네? 내 편이 조금 예. 예? 그러니까 공격할 돌에 반대를 붙이라고 그랬죠. 예, 이쪽을 붙이는 겁니다. 일로 붙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크기 좋아져요. 이 약한 돌이 붙이면은 좋아집니다, 보통. 그래서 약한 돌은 원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공격할 때. 그 시계에서 막 세력을 막 쌓아놨는데, 뭐 이런데 막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막 붙이면 안 돼요, 약한 돌은. 예, 약한 돌, 삭감하는 돌이나 이런 돌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붙이는 거는 보통 타개할 때, 도망갈 때나 이럴 때 많이 붙이지, 공격할 때는 붙이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쪽을 붙이는 게 당연하죠. 네, 젖히고, 네. 가장 무난한 수는 3, 들어가는 수예요, 지금은요. 그러면 일로 막아야 되고요. 넘어가고 잡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요 자체로만 보면은 백이 좀 두터워요. 두터운데 지금 여기가 좀 세력인데 그래도 백이 흙이 여기 견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무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석 선택을 하실 때는 주위 배석을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늘고요. 받아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 칸 벌리는 것도 두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백은 어떻게 둘까요? 두 칸 벌리면? 네? 어깨를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예. 네. 이건 밀어서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점이 있어서, 예, 예? 여기를요? 아니, 있는 건 맞는데, 수순을, 이걸 붙여놓고 넣을 때 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돌이 없을 때는 흙도 좋은데,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공격을 지금 당하는 형태예요. 가장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장 쉽게요. 이렇게 밀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아주 기분이 나빠요, 지금. 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어서 호구 썼습니다. 그때 이제 붙이면은 흙은 일로 넣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세력이지 않습니까? 손을 빼든지 늘어도 아래로 넣습니다. 예, 이건 전혀 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악수를 두기 전에 그 대신 여기서 두면은 여기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여기 나와서 끊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순이 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붙이고 이을 때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이 형태는 좀 답답해요, 흙이. 요 돌이 없어야지 이 모양을 보통 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흙이 재미없어요. 보통 이제 굿자루도 많이 두죠. 이 돌이 없을 때 굿자루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굿자루 둘 때 정석 아시나요?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예전에 둔 거는 이렇게 많이 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젖히고요. 젖히니까 예, 찝죠. 그리고 익고요. 막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칸 띄고 뭐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위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 돌이 있으니까. 여기 원래 이렇게 지키는 것까지가 보통 옛날 정석입니다. 형태입니다. 정석 형태.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굿자를 둬도 요 붙이는 수보다는 이렇게 집을 지키는 수를 더 많이 둡니다. 최근에는요. 예. 그럼 이제 흙이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 여기를 이제 들여다봐요. 이으면 이렇게 두텁게 지켜가서 아주 기분 나쁜 형태예요. 흙이. 이 무겁거든요. 이게 막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당연한. 당연히 좋지요 지금. 예. 끊어봐야 늘면 이건 흙이 망한 거예요. 여기 나와서 안 끊기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 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흙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마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백돌이 여기 있을 때도 비슷해요.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아까 여기 넣는다든지 붙인다든지 요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럴 때는 이제 3-3 들어가는 수가 가장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용 모양 자체는 좀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돌이 견제가 돼 있고 그리고 요 자리가 조금 애매해요. 여기 나중에 다 갔을 텐데 너무 중복이지 않습니까? 애매하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로 갔는데 이쪽을 가도 기존에 공부에 배웠던 게 어떤 거죠? 일로 붙이는 거 많이 실전에 많이 두셨죠? 예. 일로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두는 거 많이 두시던데 이건요. 여기 두고 네. 이렇게 하고요. 패를 해서 여기를 두면 이제 이건 기억하시죠? 패를 걸고 팩감을 여기 한번 쓰고요. 네, 이렇게 때려서 굴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보통 하거든요. 이것도 뭐 거의 정석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실전에는 가장 애매하게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백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돌이라는 게요. 여기나 가까이 돌을 오면은 보통은 행마를 합니다. 근데 돌이 이수나 이렇게 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손 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한 번 더 둬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런 모양은 한 번 더 둬도 가령 이제 이렇게 밀고요.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려놓으면 별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손을 빼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돌이. 그래서 이렇게 멀리 공격할 때는 바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큰 자리가 있으면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지금 뭐 사실 인공지능은 여기 손 빼고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짝 둘 때는 보통 바로 싸웁니다. 한 번 더 당하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멀리 이렇게 둘 때는 손을 빼도 당장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또 들어왔어요. 여기서도 또 손 빼고 여기 가고요. 여기를 씌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가니까. 이 형태도 이 아래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약간 조그맣게 잡습니다. 그 대신 여기 두 번을 큰 데를 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진서 구단은 일단은 안전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통은
역시 여기 손을 뺐기 때문에 공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석 진행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석을 손을 빼면은 거기에 응징을 하셔야 돼요, 거의. 근데 이제 바로 3-3 들어가는 수를 뒀습니다. 이쪽을 맞고 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도 내려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안 좋아요. 이거는 뭐 여기를 두고 일로 끊을 수도 있고요. 일로 끊어서도 기분 나빠요. 단수 치고 받을 때 이 두 점머리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는 여기를 지키든지요. 아니면 이렇게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